그렇게 해가고 그 전에는 여자가 사당 청소도 안 했어요. 이제는 시집에 따라가니까 너는 시집 가서 시집 사당도 여자가 당연히 네 시집 됐으니까 빗자루 씌고 사당을 실으라 해서 아까 얘기한 빗자루를 잡는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천지가 개벽한 이게 이제 대유신이 되니까 이걸 유신이라고 해요. 유신. 역사상 첫 유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래 순임금 유신 개혁을 하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왜? 이때까지 전통 고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미친놈 아이가 그지? 어째 하늘에 뚱 던지면 그런 소리를 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참 잘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국론이 이제 양분됩니다. 이래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들고 일나는 거예요. 들고 일나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리 눌리고 저리 누리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딱 보면요 굉장히 보수성이 강합니다. 아무리 신보적인 걸 갖다 대도 딱 갖고 있던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놓치기 싫어갖고 딱 자꾸 안 해놓으려 그래요. 근데 특히 이제 그런 와중에 순임금 때는 많이 발달된 거는 도자기 굽는 거 또 사냥하고 낚시하는 거 이런 거는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 순임금이 창조 개혁 정신이 있어갖고. 그래서 순임금이 바로 봐요. 저번에도 한번 일들이 얘기했던 거꾸로 가는 어긋나게 가는 사람이 위자인데 위대할 위자인데 어째서 거꾸로 가는 사람이 위대하냐? 바로 그래요. 똑같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 이게 아니다 하고 뺐다가 감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위자가 여기 거꾸로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긋나게. 또 이 사람은 전통적인 그 풍습이라든가 가정의 율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덕을 졌어요. 그래서 이 순임금을 또 북이라고 해요. 순임금 아들은 이름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 명문에 나와서 북자라고 나와요. 북자. 그런데 순임금의 이제 순임금도 사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딸이 있으니까. 딸 이름이 그 근문학자는 우리 낙빙기란 근문학자하고 한국의 김재수 선생은 순임금의 딸을 사모시라고 해요. 사모시. 순임금 딸 이름이 사모시라고 불렸는데 이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한 건 몰라요. 그래서 순임금이 딸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 하니까 사모시를 할 뿐이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어. 왜? 그 역사에서 이게 맞는 안 맞는 것도 그 학자도 나는 솔직히 100% 정확하다 볼 수가 없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순임금이 우라는 사람을 사위로 맞았는데 이 사모신하고 이렇게 둘이 결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우라는 사람은 즉 하족입니다. 순임금 때는 뭐 하라 말도 없었지만 일단 이제 헌족속입니다. 황제족, 곰족입니다. 했는데 순임금도 개혁을 하다 보니 모계대 사회를 부사도 척파를 하고 나니까 저거 아들 북자한테서 왕위를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 사람 욕심이. 그런데 이 우란 사람이 참 사람이 물렀던 모양이다. 이래도 헝하고 저래도 헝하고 막 이래가 순임금이 완전 순임금 갖고 놀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순임금 딸이 딱 골치게는 저거 남편이 참 용맹 없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거든. 근데도 저거 아버지가 저거 남편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도 자꾸 저거 아버지가 응? 저거 오빠한테 왕위를 물려줄 속셈이 있는 거라. 그렇게 항상 순임금 오면 폐악을 치고 막 실 끓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중국에는 동정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동정호 아주 넓어요. 800리 된다.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정호 남쪽을 호남이라 그러죠. 호남.
북쪽을 호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남 지방에서 산묘족이 순임금의 계획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좀 더 나가라 하게 한 사람처럼 안 나가라 뺑소니시켜 할 수 있어. 순임금이 이제 출정을 해갖고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동쪽으로 건너서 이 호남 쪽으로 갑니다. 삼묘족 이거 반란질을 하겠어. 그런데 그 틈에 이 사모신하고 그 여서의 그 세력들이 모여가 순임금을 붙여갖고 당연히 권리 찾아야 될 거 아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전면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순임금의 마누라 아한가 여행이라던 그 마누라가 이 소식을 듣고 저 아들은 피선이 북자하고 그 피선을 시켜놓고 이제 순임금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요. 그래 동정호까지 왔는데 이미 되는 정발시기가 아무 건널 수도 없고 그래가 막 한탄으로 눈물 흘다가 죽어버렸어. 동정의 주제가 둘이가. 근데 거기 이제 무슨 반죽이래. 그 나중에 이제 동정호가에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에 반죽이 있는 대나무가 있어. 그 이름 뭐라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는데 그걸 사람들 그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한과 여영의 한 맺힌 눈물이 떨어져서 대나무로 나타났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만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순임금은 호남에 가서 산묘족하고 그러다가 구이산 9곳째 의심할 것자 산에 구이산 아래에서 산묘족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가 이제 순임금 치세는 끝이 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왜 이제 순임금 이야기를 조금 장황하게 얘기해야 되나 하면은 순임금의 후손이 나중에 상나라를 이뤄요. 네? 상나라. 순임금의 개혁정신이 엄청나게 개혁정신인데 이 상나라도 개혁정신 정리 한번 봤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온다. 자, 여기 제비연으로 읽는 자입니다. 제비연. 근데 제비는 제비지만은 날아가는 제비를 뜻하진 않아요. 날아가는 제비라 그러면 여기다가 요걸 붙여야 돼요. 연자. 알치겠죠? 그냥 연 하면은 이거는 제비를 뜻할 수도 있고 연나라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봐보세요. 요거는 무슨 뜻이라 위에 놓은 게 나갔다, 나왔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북이자지요. 요거는 말하다. 요거는 타고 탄다. 그러면 북시에게서, 즉, 이 북이라는 사람에게서 타고 나온 것이 연이에요. 그래서 연나라의 조상은 순임금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나타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라에도 보면 그 이름의 국호에 보면은 상당한 내력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연나라가 뭐 중국 한쪽의 나라인지 아니에요. 연나라는 바로 순임금이 후손들이 있어요. 그 순임금 후손들이 세운 게 연나라뿐만 아니라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란, 요나라. 요나라도 순임금 후손 설이라는 사람이 요 시조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봅시다. 요거를 우리는 하를 지금 둘 하자를 읽는데 요거는 그렇게 읽지 말고 탈하로 읽거라. 탄다 말고. 근데 요 두 가지로 그립니다. 이 하를 요렇게도 그리고 요 점을 내게 찍은 것도 그립니다. 또 한 가지는 탄다는 우리 한국어는 태운다, 타냐는 한국어가 비슷한 거에 뭐가 있습니까? 태운다와 비슷한 한국어가 있어. 불에 탄다 하죠. 불에 또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있죠. 거슬림. 응? 거슬림. 불에 거슬리기 설치대칭 거슬리는 거고. 불 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응? 그죠? 사르다.
불사르다. 근데 지금 문법, 저기 맞춤법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죠. 사르다.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문법에 정확한 게 없었어요. 새는 요렇게도 새가 되고 요렇게도 새가 되고 그죠? 요렇게도 새로가 발음 다 거의 동음으로 같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 구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르다 사르다 했는데 요걸 어떤 때는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가죽 피를 별로도 읽으라 얘기했죠. 네. 마찬가지로 탈하를 어떤 때는 사르다로 읽어라. 사르다는 뭐냐? 사라가 없어졌다. 알겠죠? 불사르다. 그 태움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그걸 모르면 한자풀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탄다로 우선 이렇게 읽고 용례를 보자. 첫째는 불타다. 이거는 뭐만 해도 불탄 거 다 불에 뜻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소태다. 뭐를 타다. 술에 물을 타다. 그죠? 뭐에 더하다. 세 번째는 뭡니까 또? 배를 타다. 올라타다. 올라타다도 있지만 세 번째는 걷다란 뜻이 있죠. 네. 상탄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배급한다. 걷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에 오르다. 즉 올라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탄다. 손 탄다. 뭐 비리 탄다. 뭐에 당하다. 여기 이제 우리말 타다라는 말을 타다라는 말이 가진 용례입니다. 써있는 용례. 자, 그러면은 한국어를 모르면은 요것이 신금을 담자입니다. 담수 그러잖아요. 담담하다 그렇죠. 근데 담백하다 하면 싱겁고 맛없는 게 담백한 거예요. 근데 텔레비 같은 데 보면 뭐 얘네들 나가 맛 안 보고 야 담백하게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웃으면 죽어. 그게 맛있는 게 아니고 맛없고 한부한 게 싱거운 게 담은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를 한국어가 아니면 이 해석이 안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 타다로 읽으면 봐요. 물 타고 또 타다. 당연히 물을 타고 또 타니까 우리 풍습에 싱거워지잖아요. 이거를 갖다 한국 이 언어에서 찾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요게 뭐뭐에 더하다. 용제가 맞죠? 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타다 이건 할 필요가 없어요. 불 넣으면. 불타다는 제일 요런 게 있잖아요. 여기 뭡니까? 화산이. 응? 산에 들어가면 안에 타는 게 있어요. 연탄을 탄자네. 산에 들어가 있는 산 속에 산 밑에 들어가 있는 탄 거. 그건 석탄 아닙니까? 석탄. 응? 연탄 한 탄자. 바로 탔다는 얘기, 탄 게. 여기 이제 불타다. 요거는 불타다의 용례입니다. 어떠는 이거는 곡식이죠. 더하기 요거는 가을 축자가 됩니다.
그럼 이거 뭐냐? 이게 각골모여 보이겠네. 이상한 글자가 나오거든. 요런 글자가 각골모 나온단 말이야. 요거는 삐뚤라미가 그 메뚜기 때문에 메뚜기거든. 메뚜기를 그린 거예요. 요 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해석하기를 이게 가을이 옛날 글자를 썼구나.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메뚜기가 곡식에서 탁 들어가 다 잡고 있게 그놈 메뚜기를 잡아갖고 불에 태웠다. 그게 가을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틀린 것이 왜 틀리냐? 메뚜기는 가을이 안 옵니다. 어쩝니까? 여름에 느지막할 적에 다리 파랄 적에 메뚜기가 덮칩니다. 예. 가을에 알고 계시는 이파리 떨어지고 나면 메뚜기 안 와요. 그 다음에 자, 요즘 건세마들 우리를 이렇게 메뚜기 잡아가 반찬해 먹고 했어요. 배고픈데 이거는 영양소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도 못 먹고 살 텐데 왜 메뚜기를 잡아 태워 없습니까? 잡아 먹지. 식용을 하든지 하지. 그게 아니다. 이거는 뭔 기록이냐? 요거부터 먼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은 곡식을 탄다. 얻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곡식을 얻는 거기 때문에 가을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봄, 여름, 가을에 그 문자도 내가 설명하겠지만 바로 곡식을 얻는 거겠죠. 그럼 이건 뭘 쓰느냐? 글자 그대로 요걸 하를 타도로 읽으면 돼요. 메뚜기 탔다. 농작물에 내 메뚜기가 내려앉아가 농작물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걸 각골문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한국어를 못 읽으니까 그거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당하다는 뜻입니다. 당하다. 저 글자가 어떻게 요새 글자가 요거? 예, 요새 글자가 있습니까? 각골문에 이런 비슷한 글자가 나와. 메뚜기를 그린다 그리면 어떤 사람이 이리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래갖고 뭐 이렇게 그린 사람도 있고 메뚜기를 여러 가지 비슷하게 그려요. 토끼도 보면 또 정확하게 토끼가 희망불 두 사이 나오도록 토끼만 그리지. 현대 글자는 없네. 현재 글자 메뚜기 타다가 안 나와. 그 진태가 써도 그럼 각골문은 이제 뭐냐면 각골문은 상나라 사람들 나중에 상나라 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 응? 그 다음에 상나라 사람 또 특징이 뭐냐? 실험에서 실험을 또 끝나. 이렇게 해보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딱 해보고. 그게 왜냐면 순임금의 후손이 되다 보니까 순임금의 그 개혁 정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있는데 요걸 오늘날의 자자로 봐. 응? 그래서 그 12지 시할때 자축인묘 시작하잖아. 자월을 상나라 때는 지금은 인월을 세시로 하잖아. 즉 설열로. 그런데 옛날에는 상나라 때는 자월을 세의 천머리를 했어. 왜 그러냐? 순임금은 후소이니까 우리는 여기 순임금 표시했는데 봐요. 북이 있잖아요, 둘에. 요거는 뭐냐면 머리 정수리 신자예요. 정수리에 순임금을 꼭대기로 해서 타고난 사람이란 뜻이야. 북시를 정수리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 이렇게 태어났던 사람이 요 사람인자라. 근데 요걸 자자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글자 뜻은 요래요. 그래서 요즘 또 뭐 동지가 여기 돼야 된다, 이치에 돼야 된다 하지만은 그 시대에 따라서 그게 이제 되는데 이 자축임묘 하는 것을 제일 정비한 게 누구냐 하면 어제 시기 때 고신임금이 이제 역법다운 역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것까지는 다 했습니다. 얻다, 더하다, 불타다 용기를 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르다. 요게 뭡니까? 요 글자가 성지할성. 응?
이길 성. 승리한다는 이긴다. 알겠죠? 예. 근데 이 글자는 옛날에 어떤 글자냐 하면은 요 힘적자, 요거는 힘적자. 부가 이거 힘적. 힘적자가 이렇게. 이렇게. 요 옆에 요 부분은 뭐냐면 오늘날에 요거로 바뀐 거예요. 뭐뭐와 같다. 요거는 뭐뭐와 같다. 요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하가 있죠. 요거는 글자 그대로 탄다. 그죠? 읽어야 되지? 불타니까. 요거는 뭐냐? 손이에요. 손이 여러 개 올리고 있죠? 예. 손을 올리니까 올린다. 요거는 뭐예요? 힘이 역자예요. 요거는 힘 역자. 힘. 자, 그럼 여기 말을 맞춰보세요. 성이란 글자는 이 성이라는 글자는 힘으로 힘을 써서 올라타는 거와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을 써가 놈인데 올라타는 것이 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제일 간단한 걸 보면은 싸움하고 어릴 때 싸움할 때 올라타는 얘기죠. 예. 밑에는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제 그걸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기는 것이다. 바로 상위 개념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와 반대되는 게 복이죠. 불복. 자, 그럼 요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를등자라고 있어요. 오를등자가 요거는 말을 그려놨어요. 요 글자 알죠? 오른다. 오른 등자. 이거는 보세요. 바로 여기에 요 글자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거예요. 자, 오른다는 등이란 것은 말을 그려놨지. 아까 힘을 그려놨는데 이건 오르다지요. 네. 말 위에 올라타는 것과 같은 것이 등이에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말이 올라타는 것이 바로 오른다는 뜻이에요. 등자가 네? 등자가 이거 아니에요? 등자? 아까 잘못 쓰는가 내가 잘 되는 거 모르겠다. 맞습니다. 맞나? 내가 교육력이 연차 못 해갖고 어떤 한 달씩 같은 오른쪽이 같은 게 있네. 그때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 개 해출한데 끼글로 못 찍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내가 맞습니다. 좀 그래가 하는데. 아, 그래서 여기는 봐요. 힘을 써서 올라타는 것과 같다. 이긴다는 것은. 그 다음에 오른다는 것은 말 위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아주 간단하게 오른다는 것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오른다는 게 또 이거 말고도 이런 게 있어. 올릴 성, 오를 성. 태양을 받들어
뜨면 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요 두 손이에요. 이게는 원래는 이자가 성자거든. 오를 성자. 두 손으로 뜨받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태양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이 오른다가 그러니까 등산한다 할 때 오른다가 아니고 그지? 그거 아니지. 그 위로 올라타는 거. 등산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등산할 때 요거잖아. 응? 그 위에 개자 할 때. 요거 요래 있잖아. 그지? 저는 그게 헷갈려가지고. 이거는 요자는 요거로 결정됐어. 요자는 발이거든. 발. 예. 응? 예. 발을 그린 거예요. 예. 발은 간다는 뜻이지? 예. 요거는 뭐냐면 제사 지내는 목기에 예. 요 위에 뚜껑에 초점을 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는 게 등이에요. 근데 이것도 해석 잘못하는 사람은요, 뭐 이거 제사 지내는 제기는 뚜렷하거든. 목기를 제사 지내는 뚜렷게 제사는 항상 높은 곳에 지내고 그 올라간 뜻이다. 이런 음틀이 또 나옵니다.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하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